안녕하세요. 미디어 클래스 진행을 맡은 청주고등학교 3학년 조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고등학교 2학년 권영모입니다. 오늘 미디어 클래스는 행복시 TV 제작진과 함께 만든 청주고등학교가 만드는 방송인데요. 이제 카메라, 음향, CG 등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라이브 송출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요즘 유튜브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제 유튜버들의 인기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학생 유튜버부터 어르신 유튜버까지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버를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고 아무나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잘 운영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과 함께 유튜브 운영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복시 TV와 인연이 깊은 팔방미남 박경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클래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빠르크의 3분 강좌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빠르크라는 활동명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옥동초등학교 교사 박경인입니다. 오늘 이제 미디어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나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좀 알아두면 좋은 그런 노하우, 그리고 또 학생들이 또 여기 와 있는데 또 유튜브를 꿈꾸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런 준비된 이야기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유튜브도 소개해 주시고 운영 노하우 등 알찬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미디어 클래스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 처음인데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상하게 또 긴장이 되고도 하는데 오늘 1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좋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빠르크 선생님으로 더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활동명이신 건가요? 네, 제 활동명인데 제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분하고 좀 관련이 깊습니다.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바로 이제 박지성 선수인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엄청난 활약을 또 했던 한국 축구의 또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박지성 선수가 이제 그때 네덜란드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졌어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기 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2년 정도 선수로 뛰었는데, 그때 네덜란드 분들이 이 빠르크라고 이렇게 박지성 선수를 응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이 이제 또 박씨인데, 이제 PARK를 박이라고 하지 않고 뭐 파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빠르크라고 좀 되게 재미있게 부르길래 저도 좀 인상이 깊어서 그냥 대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빠르크라는 이름으로 그냥 친구들하고 뭐 선후배 사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널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냥 영상을 할 때 이제 빠르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면 유튜브에도 그냥 빠르크라는 이름으로 그냥 써보자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빠르크라는 이름을 쓰니까 뭐 빨라서 뭐 그렇게 뭐 빠르크라고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제 성에서 그냥 따와서 빠르크라는 활동명으로 지금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기도 쉽고 정말 재미있는 이름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저희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지금은 2개 정도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일단 1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크의 3분 강좌라는 채널이 일단은 메인 채널이에요. 즉 영상 편집, 그런 튜토리얼과 또 영상 템플릿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에서는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할 때 뭐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컷 프로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강좌를 시리즈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좀 3분이라고 하는
약간은 좀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강좌를 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초보자도 쉽게 그냥 드래그만 해서 글자만 수정하면 바로 쓸 수 있게 이 템플릿 같은 것들도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템플릿들도 다운받아서 이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이 2017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이제 됐는데 한 구독자는 지금 한 3.2만 명 정도 됩니다. 안타깝게도 실버 버튼까지는 아직 너무 먼 여정이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딱 이 자리에 실버 버튼 딱 들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교육 채널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는 지금은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업로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빠르크 선생님의 유튜브 교실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에듀테크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해보면 좀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구독자는 지금 한 3,2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채널을 2개를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채널 성격이 아무래도 영상을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구독하는 그 3분 강좌 채널이 있고 그리고 좀 수업에 활용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컨텐츠만 올리는 채널을 이렇게 2개를 운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2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채널을 신경을 좀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유튜브 컨텐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 네, 수많은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이제 영상 편집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상 편집 컨텐츠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영상 편집 관련해서 이제 동아리를 교대 다닐 때부터 했었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다녀서 영상 편집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영상을 찍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 좋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대학교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UCC라고 해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걸 했었는데 2015년부터 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걸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컨텐츠를 또 올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영상 컨텐츠다 보니까 이걸 좀 영상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강좌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한두 편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17년부터 이제 좀 이걸 시리즈로 좀 체계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 운영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좀 너무 길더라고요. 좀 그 강좌 좀 짧게 좀 핵심적인 것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생각이 든 게 3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3분 강좌라고 하고 좀 핵심적인 것만 업로드를 해서 이제 컨텐츠를 한두 편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게 3분 강좌의 시작인데 아무래도 제가 좀 할 수 있었던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영상 편집이라는 그런 주제를 잡고 그냥 시작을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유튜브 구독자를 100명을 찍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의 채널은 무려 구독자가 3만이나 넘는데 네네. 알찬 컨텐츠와 이런 꾸준함이 3만을 달성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컨텐츠가 지금 한 5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하니까 업로드된 그 영상 편수를 한번 보니까 한 400편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일단 뭐 다른 분들도 뭐 그만큼 또 만든다고는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구독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올렸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제 올려놓고 그냥 까먹었어요. 그냥 내가 올렸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우연히 로그인해서 또 들어가 보면 좀 꽤 봤네 하면서 또 그 다음 편은 또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모였을 때는 한 달에 한 500명씩 막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요즘은 이제 컨텐츠를 좀 많이 올리지는 않고 있으니까 조금은 줄더라고요. 그래도 컨텐츠가 아무래도 교육 컨텐츠다 보니까 처음에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뭐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냥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뭐 영상도 많이 올라가 있고 뭐 강의 내용도 뭐 썩 그렇게 뭐 나쁘지도 않으니까 그냥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촬영과 편집을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촬영과 편집을 제가 혼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유명한 그런 또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를 또 전문적으로 편집을 해주시는 또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는 뭐 그런 분들도 없고 일단 뭐 그렇게 할 여력도 일단은 없으니까 일단은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기획하는 것부터 해서 뭐 제작하고 또 편집하는 거 뭐 이렇게까지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기획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어렵냐면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이렇게 막 떠오르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좀 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중복되니까 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일단 선정하는 것부터 좀 약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조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외국 그런 유튜버들은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뭐 국내 또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이런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 제가 또 이게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본을 이제 만듭니다. 대본을 이제 만들고 나면 이제 촬영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저는 이제 이 컴퓨터 화면을 이제 스크린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뭐 시연을 하면서 동시에 녹음도 하고 그렇게 이제 캡처를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제 편집할 때 이게 말이 좀 비는 그런 타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하다가 잘 안 돼서 실수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라냅니다. 이제 잘라내고 이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뭐 멘트가 너무 길다. 너무 좀 아닌데 하면 이제 과감히 이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자막을 이제 넣고 뭐 그 다음에 효과음, 그 다음에 효과 뭐 이렇게 화면이 휙휙 뭐 바뀌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넣은 다음에 이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요. 편집하기까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조금 마음을 되게 신경 쓰게 하는 게 이 썸네일을 또 잘 뽑아야 사람들이 또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클릭을 하는데 이 썸네일 또 뽑아내는 것도 좀 많이 신경 써서 어떻게 좀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할까 뭐 좀 핵심적인 부분을 다룰까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또 이제 그 상세 설명에다가 또 글을 써야 돼요. 요즘에는 또 이 유튜브가 좋아져 가지고 시간을 이제 입력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하는 타임 스탬프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제가 또 글을 써야 되고 또 올리고 난 다음에는 또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뭐 이거 컨텐츠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라 뭐 이렇게 또 업로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영상 제작 과정이 좀 이런 한 4단계 정도 해서 저는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유튜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요즘 학생 유튜버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그러면서 유튜브의 운영을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편집해야 하는지 그렇게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장비도 있어야 하고 이제 선생님처럼 멋진 영상 만들려면 이제 촬영이나 편집 기술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준비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튜브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한다면 일단
카메라 뭐 사야 되지? 뭐가 필요하지?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일단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촬영 장비가 보통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카메라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마 이제 스마트폰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가볍게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이 워낙 또 화질 자체가 또 뛰어나고, 또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뭐 4K나 또 뭐 8K 뭐 이런 고해상도의 영상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일단 스마트폰으로 일단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또 찍다 보면은 뭔가 이 장비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도 생기고요. 또 뭐 학교 방송부나 뭐 이런 데에서는 또 학교 그런 장비를 또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는데, 이 미러리스하고 DSLR하고 좀 비슷한 그런 좀 카메라예요. 그런데 이제 렌즈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볍고 요즘에 워낙 또 잘 나오고 해서 미러리스로 또 촬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액션캠도 또 좋은 선택이에요. 뭐 고프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액션캠이 있는데, 뭐 밖에 촬영을 한다거나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그런 좀 격렬한 어떤 그런 스포츠들을 이제 촬영을 할 때 액션캠을 또 쓰면 좋습니다.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렌즈를 교환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싼 가격에 이 그 자체로 최적화가 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똑딱이라고 또 불리는데, 이 컴팩트 카메라를 또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좀 경제적으로 또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대가 일단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초보자들 이제 영상을 이제 찍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일단은 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흔들림이 없어야 보는 사람들도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삼각대와 그리고 또 요즘에는 마이크도 이런 핀 마이크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핀 마이크 연결해 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좋겠고, 조명이나 크로마키도 있는데, 뭐 이제 게임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크로마키 이용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과 뭐 그런 BJ를 합성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장비도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개설을 위한 준비 사항을 알려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영상이 업로드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채널 개설부터 영상이 업로드되는 과정까지 어떤 절차가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채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글 계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채널을 이제 만들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채널을 만드는 것은 거기 유튜브에 이제 있는 그 형태로 해서 이제 채널을 만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채널을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이 채널을 만들고 나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기획을 하고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질문을 하는데,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또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흥미있어 하는 게 뭔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영상 감독님들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분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좀 흥미있어 할까,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나 그다음에 시의성,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마블 영화 중에서 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겠죠. 뭐 그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와 관련한 뭐 영상들이 뭐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또 그만큼 클릭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는 이 시의성이 있는데,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게
줌 그 사용 방법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터졌던 그 2020년 3월이었는데 영상이 뭐 조회수가 엄청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만 회까지 찍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게 그냥 가볍게 만들었는데 대박이 났던 영상이었어요. 그게 왜 대박이 났을까? 내가 좀 더 많은 뭐 자막을 넣거나 예쁜 뭐 효과를 쓴 것도 아니고 뭐 더 멋진 사람이 콜라보 출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았지? 아무래도 이게 그때 때가 그 줌을 이제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때라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흥미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의 채널을 이제 구독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래서 어떤 구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파악했다면, 뭐 그런 제작 역량에 따라서, 잘 만드는 분들이란 뭐 모션 그래픽을 뭐 화려하게 써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서툰 분들은 그냥 영상을 찍고 자막만 그냥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식으로 해서 제작 기간을 좀 더 짧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뭐 공을 들이고 뭐 해도 제작 기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어떤 때를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허접하게 만들더라도 일단 그때 물이 들어온다고 하죠. 그 물 들어올 때 이제 같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니까 영상 제작 과정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런 장기적인 영상 제작 계획을 미리 짜놓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구독자가 궁금해할 법한 컨텐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트렌드의 닥터 스트레인지라든가 그때그때 제작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MBTI가 INFP인데 이 P형들이 조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제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J형은 이제 그런 계획을 딱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막 이렇게 이게 아이디어를 막 쥐어 짜낸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제 제작에 이제 착수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단점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빨리 만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업로드 주기가 조금 불규칙적인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이제 이 유튜브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이 일주일 동안 너가 올리는 것들을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는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올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이제 하루를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유튜브 만들어야지 할 때 이제 그때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그때 제작을 하는 그런 편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주는 도구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이제 분석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제 채널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 거의 77.9%, 네, 거의 뭐 80%죠. 약 80%가 남자분들이 보는 채널이고 나이대를 보니까 10대는 없어요. 청소년들이 네, 잘 없어요. 그래서 청주고등학교 학생들은 네, 그냥 거의 안 보는 채널.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르는 사람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는 분들이 만 25세에서 만 44세, 제 나이 비슷한 그런 또래들이 혹은 또 그런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3.3%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굳이 뭐 내 영상 만들 때 뭐 재미있는 짤방이나 뭐 그다음 템포 같은 것도 휙휙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말을 빨리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냥 말을 좀 천천히 해도 되겠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전공자라기보다는 그냥 영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알려주는 스타일로 그냥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컨텐츠를 보는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다른 분들 그 영상 있죠. 뭐 어떤 유튜버들을 구독을 하고 있고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줘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관심 있어하고 내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이 이런 채널도 보고 있고 이 영상도 보고 있구나. 보니까 IT 기기하고 또 애플과 관련한 그런 컨텐츠 영상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인기 컨텐츠도 보니까 다 이제 뭐 그런 영상과 관련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처럼 좋은 컨텐츠로 이제 오래 유튜브를 운영을 하려면은 이제 학생들도 기획을 이제 잘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기획이나 구성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이나 구성 또 잘하는 방법이 뭐 어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구독자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이제 방송사에 있는 PD님들 이렇게 또 만나보면 책을 또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책이나 독서 같은 것들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획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도 영상을 볼 때 굉장히 또 신선하구나 하면서 또 좋아요를 또 누를 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다양하게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좀 해보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채널 중에서 네. 가장 인기가 좋았거나 아니면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영상이 있을까요? 제 채널에서 영상 편집 영상 강좌의 영상인데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영상은요. 그 초등학생들 달리기 하는 영상이 제일 인기가 높았어요. 되게 반응이 없네요. 일단은 학생들이 일단 제가 채널을 처음 운영을 할 때는 그냥 영상 편집 강좌도 올렸는데 그냥 제가 만든 영상도 그냥 같이 올렸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어달리기 운동회 때 이렇게 이어달리기 하는 영상 그냥 우연히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운동회 하는 시즌만 되면 이제 막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댓글 달고 서로 막 놀고.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외로 그 달리기 하는 영상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을 내가 아무리 영상 편집에 관한 걸 막 올려도 알고리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추천을 받은 그 영상이 일단 가장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좀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 채널이 아무래도 영상 편집 강좌를 좀 주로 올리는 그런 채널 성격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일단 그 영상을 일단 일부 공개로 바꿔놓은 상태고요. 대부분 보면 그런 영상 편집 강좌들이 인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10만에 넘어가고 뭐 그런 엄청난 그런 히트수의 영상은 없고요. 그냥 잔잔하게 그냥 세월이 지나도 이제 찾아보는 그런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 파이너컷 프로, 지금 뭐 애플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전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좀 체계적으로 누구나 좀 무료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30일 과정으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생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이 파이너컷 프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좀 재미있게 좀 공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출석을 해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워낙 좋은 강좌들도 많고 저도 거기에 한번 또 기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좀 배워보고자 좀 도전을 해보고자 영상 편집 강좌를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강좌가 좋아서 잘 배우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선생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곳곳에 흥미를 끄는 요소들도 많을 것 같고
영상 편집이라는 뚜렷한 콘텐츠가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영상 편집 컨텐츠 외에도 이제 특별한 컨텐츠나 이벤트로 이제 구독자와 소통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어떤 건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영상 편집만 올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좀 뭐 브이로그나 혹은 뭐 댓글 읽기, 뭐 그다음 뭐 언박싱이나 그런 다양한 좀 시도를 좀 해보려고 이제 모아놓은 이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그냥 스핀오프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좀 다양한 좀 시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올린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뭐 인기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뭔가 좀 구독자와 좀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서 뭐 구독자 2만 명 넘었을 때는 뭐 댓글 읽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좋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댓글로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높으려면 일단 좀 예뻐야 되고,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와 좀 거리가 있는 형태라서 조회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여튼 뭔가 이런 영상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또 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좀 다양하게 찍어서 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호기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가 많네요. 네.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빠르크님의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도 미리 기획하고 이제 제작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영상들도 사실 미리 기획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제 이거 찍으면 좋겠다. 이거 유튜브 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찍기도 하고 이제 뭐 또 궁금하면서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올리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컨텐츠 올릴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구독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셔서 구독자가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좀 그런 걱정도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도 좀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고 할 때 막 올리고 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 그냥 보면 좋은 그냥 수학 뭐 그런 컨텐츠들 한 8개를 동시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가 수수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냥 구독 취소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독자분들 반응이 늘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올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아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너무 또 혹시라도 관심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게 제가 사실 좀 제일 걱정이거든요. 뭐 악플이 달리면 그냥 뭐 그 사람 그냥 차단해버리면 뭐 그만인데, 네, 관심이 없는 게 제일 조금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빠르크님의 그런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 깊은 게 느껴지네요. 네. 자, 그럼 유튜브가 이제 나오고부터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많은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좋은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시지만 저희 같은 학생들에게는 분별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운영을 할 때 경계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것을 이제 주의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보통 그런 수익적인 부분을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온 책들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그런 쪽의 책들이 뭐 많이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유튜브 하면 얼마 버니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또 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좀 돈을 떠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은 이 작은 화분에 핀 그냥 새싹이에요.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냐면 한번 이 화분에다가 싹이 나는 것을 한번 보신 분들은 이 싹이 틀 때 그 어떤 정말 그 즐거움과 그 어떤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너무 좋고 다음에는 또 어떨까 뭐 그런 어떤 설렘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을 올렸을 때 이게 막 바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은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게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막 구독자 막 100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내 영상을 작게 몇 분이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고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어떤 영상을 또 만들고 싶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이 작은 싹이 이제 잎과 줄기가 자라서 이제 꽃과 또 열매를 맺는 그런 결실의 또 상태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남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 유튜브예요. 왜냐하면 숫자가 딱 보이고 조회수가 보이고 그다음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댓글의 수도 이렇게 딱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과의 비교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대규모 농장을 막 기계를 마지막으로 유튜브 운영에 관심 있고 유튜버에 도전하려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일단 학생들에게 유튜브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준비를 했는데, 나를 위한 유튜브, 모두를 위한 유튜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일단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일단 잡고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편집과 관련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라는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을 또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도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섭외가 많이 좀 가요. 그래서 그런 직접 제작한 컨텐츠들이 이제 채널에 쌓여서 나만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포트폴리오, 브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튜브 내가 운영한 채널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증명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식사 뭐 해야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검색해 보면 오늘 아침 식사 해결할 수 있는 레시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망가진 물건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또 그걸 보고 또 이제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은 수익이 또 같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한 유튜브 그리고 또 모두를 위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유튜브를 좀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 오늘 박경인 선생님 덕분에 유튜브 운영에 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게 되는데요. 유튜버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1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진행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대답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미디어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좀 관심 있어 하고 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떤 블로그나 또 SNS를 통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전문성을 또 강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세상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선생님의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빠르크 박경인 선생님과
유튜브 채널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반짝이는 기획력이 성실함을 만날 때 좋은 컨텐츠가 탄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고민하시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유튜브 운영 노하우를 잘 알아두셨다가 통통 튀는 여러분들의 센스와 아이디어로 멋진 영상,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주고등학교와 함께하는 미디어 클래스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